네, 오늘 멘토 복주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 복시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예, 예. 뭔가 복스럽기도 하고,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떤 성씨에 대한 덕을 좀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덕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얼마 전에 복시 가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시 가문에서? 예. 혹시 그 복시 가문 신문에 제 이름을 올려줄 수 있겠냐, 올려주겠냐 이렇게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던 거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은 죄송하지만 전 사실 복주환이 아니라 이건 예명이고요. 박주환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사실 제 본명은요 복주환이 아니라 박주환입니다. 근데 왜 예. 복시를 쓰시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좀 일찍 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세가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좀 바꿔보고자 이름부터 좀 이렇게 복주환으로 예명을 좀 바꿔봤는데 그 뒤로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뭐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멘토님은 이 생각 정리의 1인자로서 예. 뭐 요즘에 여러 곳에 출강을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또 출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 검사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냉철하고 이성적인 집단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 이 생각 정리를 강의를 한다. 그런 분들의 어떤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로? 보시다시피 제가 좀 젊은 강사잖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죠. 저 친구는 뭔가? 그렇죠. 검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생각 정리라는 것이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그리고 검사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수업이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 또 몰입하시고 뒤에는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질문까지. 수업을 이제 들어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법무연수원 원장님께서는 이 생각 정리야말로 검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수업이다 해서 이 법무연수원에 네네. 1교시 수업을 생각 정리 스킬로 정규 항상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을 이제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좀 강좌입니다. 야, 진짜 예. 성씨 바꾸시고 이렇게 잘 되실 줄 어떻게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야,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일상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리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죠. 예.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멘토님은 어떤 계기로 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뒤에 이제 강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본래 생각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생각 정리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말도 잘하고 싶고 네. 글도 잘 쓰고 싶고 행동도 잘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너무너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을 해보자. 풀어보자, 해결해보자.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제 몸으로 직접 실험을 해봤던 거죠. 야. 생각 정리를 실천으로 옮기면서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강연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와. 근데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 멘토님의 머릿속이 참 궁금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어떤 예. 대화하는 내용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실시간으로 정리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겠죠. 예. 반대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어제 저녁에 오늘 해야 될 말에 대한 생각 정리를 다 마치고 왔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제 생각을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의 그런 생각을 들으면 말을 들으면 그분들의 이 생각 패턴과 논리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정말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정리 잘하고 싶으시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 생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셨던 적,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적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생각 정리 스킬이에요.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면 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일상뿐만 아니라 학업, 업무에서도 분명히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진 보니까, 그리고 저 실물 보니까 생각 정리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그냥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저는 생각 정리를 못해서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유형의 사람이에요. 최근에 프랑스의 한 심리치료사는 크리스테프 티콜랭이라는 프랑스의 심리치료사가 있는데,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한번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의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심한 경우는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근심 걱정까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감되시면 끄덕여 보시죠. 세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한 경우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 마치시고 또 일을 마치시고 취침하시려고 댁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침대에 눕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내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잠이 오질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요, 횡설수설하고, 또 생각이 많은데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글을 쓰더라도 논리가 없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막 많은 듯한데 막상 끄집어내 보면은 무용지물한, 그러니까 기획을 못하니까 무용지물했던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생각 정리를 직접 연구를 했고, 5년 전에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을 해서 현재는 이 법무연수원 검사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포스코, 그리고 외교부, 각종 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등에서 생각 정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 정리라는 것이 비주류였고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그런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강의를 개설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그분에게 생각 정리에 대해서 막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생각정리 연구소로 교육 문의가 정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굉장히 스마트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인터넷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첫 번째 드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은 뭘 들여다봤죠?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밑줄을 쳐가면서 사색하고 사유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렇죠? 생각을 정리하면서 좀 느리더라도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맛집을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끄집어내죠? 책 끄집어내시는 분 계시나요? 예, 스마트폰을 이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맛집 검색하면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정보들이 막 떠오르죠. 이제 클릭 한 번이면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때 클릭은 빠르게 하지만 빠르게 클릭할 때마다 뭘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게 된다라는 거죠. 머리를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이자 인터넷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IT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내 머릿속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편 이런 세상 속에서 생각이 콘텐츠가 되고 또 가치로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혹시 이 중에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영상 촬영하셔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유명 유튜버죠. 대도서관 연수입을 공개했습니다. 1년에 몇억 원 번대요? 약 17억 원을 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키즈 크리에이터가 연 200억 가까이 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나의 경험을 살려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내 음성을 녹음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기획서 보고서 한 장이요. 최소 1,000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비즈니스로 직결이 되죠. 이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한 거죠? 바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상상력, 그곳에 돈을 투자한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말하기와 글쓰기로 표현이 되는데 거꾸로 말하기와 글쓰기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생각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정리를 잘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빠른 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이 생각 정리 스킬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생각 정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내외로 생각 정리 스킬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생각 정리 스킬, 도구를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디지털 마인드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구현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그림판만큼 쉽게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이에요. 제가 뒤에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도구들, 마인드맵, 만다라트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도구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던 이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도구를 쓰고 눈으로 보면서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정리를 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구나. 정리가 되니까 말도 잘 되고 글도 잘 써지구나 해서 거의 미친 듯이 몇 년 동안 디지털 마인드맵 하나만을 가지고 보고서, 기획서, 스피치 대본, 행사 기획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막 작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젠 이 솔루션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 혹시 프로그램 보면은 F1 누르면 도움말 나오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마스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디지털 마인드맵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이거 쓴 유저인데 디지털 마인드맵 매뉴얼 보다 보니까 오타가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타가 보일 정도로 매뉴얼을 많이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리고 논리 체계가 좀 뒤죽박죽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인연이 돼서 이 대기업 이소프트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대표님 그 바로 이 아래 있는 마케팅 과장님이랑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마인드맵 이 도구는 참 좋은 도구인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도 어려워서일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고요. 그럼 복주환 강사님은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씩 이젠 재능 기부 형태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복주환 강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 정리 기술 디지털 마인드맵 강사를 제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졸업도 하진 않은 이 대학생에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맵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부를 테니까 그 앞에서 한번 선보여 봐라. 그래서 본사에서 마인드맵,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앞에 있고 한 10명 정도 앞에서 강의를 시연하게끔 해요. 그때 제가 이 마인드맵을 얼마나 디지털 마인드를 좋아했는지 막 슬슬슬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과 원리, 팁,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평가 점수가 몇 점이 났냐면은 10점 만점 중에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그 담당자가 저한테 깜짝 선물로 불을 딱 끄더니 이 위촉장을 저한테 이제 딱 주면서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 제1호 공인 강사가 됐어요. 어찌됐든 이런 어떤 공인 강사로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 정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니까 이젠 국내외로 생각 정리 전문가들을 찾아가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또 앞에 보이는 생각 정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누가 계시죠? 한국사 전문가 설미조 강사님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 정리를 그렇게 잘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스타 강사들의 생각 정리 패턴을 분석해서 이 책 안에 이제 넣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생각 정리를 이제 연마하게 됐고 또 스타 강사의 생각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생각처럼 말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생각 정리 스킬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 정리 스킬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릴 생각 정리 스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예, 제가요 많이 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그 주제만 가지고 왔는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생각 정리 스킬. 딱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이젠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마인드맵, 로직트리, 만다라트, 국내외로 약 300여 가지가 넘는 생각 정리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도구를 알고 계시면 메모 많이 하셨잖아요. 다이어리 많이 쓰셨잖아요. 이거 플러스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직접 선별해서 가지고 온 도구인데요. 이 중에서 뭐부터 좀 알고 싶으세요? 마인드맵. 감사합니다. 먼저 마인드맵부터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 도구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단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줄 겁니다. 마인드맵 많이 보셨죠? 그럼 마인드맵을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굳이 사실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마인드맵, 로직트리, 만다라트 이런 도구들을 만든 유래와 역사를 알면은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마인드맵이라는 말은요, 마인드맵, 생각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방사형 구조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원 중심으로 해서 굵은 가지에서 얇은 가지로 더 얇은 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도처럼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인데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마인드맵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뇌 개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만들었냐? 이게 이제 참 와닿습니다. 그분이 1960년도에 대학원 다녔을 때래요. 대학원 다니면 뭘 많이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죠. 뭘 많이 들여다보죠. 특히 논문을 많이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봐야 될 게 많은데 직선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5초 동안 빠르게 보세요.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젠 여러분들 논리 구조와 맥락이 보이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젠 이런 흐름으로 보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봤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죠. 이거를 수직적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게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두뇌에 창의적 자극을 주지 않는다. 두뇌를 불능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어떤 보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뇌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더 효과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어떤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냐면은 쪼개 보겠습니다. 짜잔, 이젠 이게 매핑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스피치 대본은 아닌데 한 스피치 연사의 대본을 제가 타이핑 쳐왔거든요. 이거를 제 대본처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내용이 잘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예, 학교 덕분에 인생 잘 살았다. 강연가, 이야기 인문학의 저자 조승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복주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죠.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 뭐라고 합니까?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저도 세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다? 구국의 영웅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기서 웃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자, 사진 보시죠. 무서운 중국의
졸업식 현장입니다. 1년에요. 약 600만 명 이상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더 놀랍죠? 중국의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전 세계의 학습자, 청소년들이 중국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었어요. 즉시 보이죠? 핵심 키워드가 보입니다. 논리 구조와 맥락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이미지로 기억이 되죠. 교육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기억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약 200% 이상이 향상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논리 구조 형태로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토니 부잔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매핑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이걸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은 짜잔, 사진 보시죠. 우주의 이치를 들여다봤던 거예요. 우주의 이치, 핵심이 있고 그 핵심과 다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 우리 두뇌 세포까지도 중심이 있고 가지를 치면서 다 연결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잖아요. 천재의 낙서장을 들여다 보니까 낙서장 안에 보니까 핵심 중심이 있고 다 흩어져 있는 정보 같지만 키워드와 텍스트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마인드맵이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맵은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마인드맵 형태로 이젠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인드맵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마인드맵 어떻게 쓰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그려본 건데요. 실제로 이제 손으로 그려도 되고 컴퓨터로 그려도 좋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생각 정리 스킬. 근데 저는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은 오늘 화통의 생각 정리 스킬 특강이다. 이건 저의 1급 비밀이기도 한데요. 오늘 50분짜리 강연을 준비하려고 하면 많은 강연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장을 할 거예요. 짧게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건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중심 토픽을 먼저 그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나는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화통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할 거야. 그래서 중심 토픽이에요. 중심 토픽 그린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그 수많은 주제 중에서 나는 저자 소개 필요성, 방법,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큰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사실 이것보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대분류를 한 거죠. 참고로 가지를 그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편하니까요.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는 어디로 그리면 될까요? 시계 반대 방향. 가까울수록 가지는 굵게, 멀어질수록 얇게 그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의 그림 속에는 100개, 1000개의 상징어가 내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마인드맵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림을 못 그려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못 그리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못 그리시면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젠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따라해볼게요. 하위 토픽. 구조는요 아무리 많아도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 주요, 하위.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지 않아요? 하위 토픽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복잡하고 내가 봐도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마인드맵 쓰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어요. 두 번째,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생각이 턱 하고 막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조, 가지. 이게 생각 정리 원리예요. 구조는 중심, 주요, 하위가 있고 가지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상가지. 연상가지는 뭐냐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원숭이 엉덩이부터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기차까지 갔죠. 연결성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죠. 그러나 아이디어는 많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논리의 개연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연산가지의 특징입니다. 보통 마인드맵 쓰면서 생각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연산가지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발상하고 싶을 때는 이 가지를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고, 스마트한 세상, 인공지능, 스마트 못한 세상. 아까 얘기했던 거죠.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블로그, 유튜브 강연, 생각 정리부터 시작하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분류가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학이라는 개념에서 만물이 생긴 뒤로 언어가 생긴 이유는 이 언어로 하여금 만물을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멋진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마인드맵이 생각 정리 도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쪼개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쪼개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름, 저자, 제 책 3권 이렇게 쪼개지죠. 강사인데 어디서 활동한지 쪼개지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분류할 때 팁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과, 배, 감, 귤 한마디로 하면 상추, 배추, 오이, 토마토 한마디로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과일과 채소 한마디로 하면 머릿속 새하얘지죠. 여기부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연 이래요, 식물 이래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논리적 최상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추상적인데 틀린 건 아니,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볼게요. 직상위 개념. 과일과 채소 바로 위에 있는 직상위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 아까 시장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과일, 채소 합치면 과채, 그렇죠? 청과, 이거를 떠올리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시각화하라, 도구를 활용하라, 원리를 이용하라. 시각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논리 구조로 원페이지로 해라. 그리고 생각 정리 도구 어떤 게 있는데요? 스스로 자문자답했죠. 마인드맵, 만다라트, 로직 트리. 그리고 생각 정리 원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그것은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확장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논리 흐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 거예요. 박수 한번 좀 크게 쳐주세요. 네. 지금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통 오늘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냐, 생각 정리 스킬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름이 뭐죠? 복주환, 예명인 것은 비밀입니다. 저는 생각 정리 스킬 스피치 기획력의 저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생각 정리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얼마나 더 스마트할 것인가, 우린 스마트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생각 정리 스킬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을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 정리 어떻게 할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하라. 두 번째, 도구를 활용하라. 세 번째, 원리를 활용해라. 그리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로직 트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직 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고민 많이 있으세요? 고민이 많으세요? 생각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퀴즈 낼게요. 여러분들 고민과 생각은 같은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민과 생각이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로지컬 싱킹의 기술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민과 생각은 차이가 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고민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많으시죠? 머릿속에 고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생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가득 차 있으면은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국 부정적 상태가 되는데, 반대로 생각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생각 정리 도구 알려드려야 되죠. 고민이 있으실 때, 문제 해결하고 싶을 때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로직 트리. 로직 트리를 한번 그려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도구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뭔가 어때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로직 트리는요. what, why, how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볼게요. what, why, how.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what을 던져요. 나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지? what 이렇게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해야 돼. 아침 식사 활용하고 싶어. 돈을 모으기 힘들어. 다이어트에서도 체중 증가했어. 쪼개면 쪼갤수록 보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한번 밝혀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할 시간 부족했고 야근이 늘어났고 시간 부족했고 게을렀고 쭉쭉쭉 나오죠. 여기에서 마지막 뭘 던지라고요? how를 던져보자. 그렇죠? how를 던지면서 이때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래, 운동을 해보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자. PT에 등록하고 주 3회 그리고 1시간씩 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보는 겁니다. 이게 로직 트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실 때는요, 복잡한 생각을 끄집어내보면 의외로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도 많아요. 그리고 단순한 생각도 끄집어내서 또 복잡하게 거꾸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로직 트리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도구가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만다라트. 이 도구예요. 이 도구는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트, 만다라에서 의뢰가 됐는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삼진으로 이닝 종료. That's driven out to deep right field. No doubter. Swing and a miss. A 1-2-3 first. It is big. 한국 선수로 따지면은 누구 급일까요? 유현진? 또 누가 있을까요? 박찬호급?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세요. 근데 이분이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오타니 쇼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니까 고민할 때 어떤 소리를 해요? 아마도 우리 감독님 덕분인데 우리 감독님은 저에게 야구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려줬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타니 쇼헤이? 그것은 바로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텐데요. 아마도 만다라트 데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기자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을 때 어떤 소리 냅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하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스고이. 이상하면은요 난데스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스고이예요 난데스까예요? 난데스까?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 정리 도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 지읒.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가지. 참 신기한 게 300여 가지의 생각 정리 도구가 있지만 하나의 원리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조와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짜잔. 우리가 봤었던 마인드맵 로직 트리 만다라트죠.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형태만 다를 뿐 구조가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으면은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죠? 채우고 싶은 심리. 그 심리를 활용해 가지고 쓰는 책인데 이 방법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세요. 생각이 진짜 많아요, 그죠? 근데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도구를 쓰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는 8구단 드래프트 1위가 될 거야. 그러면서 못 만들 거야. 멘탈, 심지어 인간성 운까지도 만드는데 이 운을 어떻게 만드냐? 인사하고 쓰레기 줍고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이 도구가 사실 이 81칸을 다 채우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매트릭스 사고법. 매트릭스 사고법으로 이렇게 한 칸만이라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럼 머리로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고민이 돼요.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채워 넣어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매기는 순간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칸을 채워놓고 우선순위 매긴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인드맵 로직 트리 우리 배웠잖아요. 여백에다가 이거를 접목시켜 버리세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죠? 융합에서 나오죠. 이 도구를 뛰어넘으려면은 이 여백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또는 만다라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피치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저의 만다라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생각 정리 스킬,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앞만 보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달려왔습니다. 생각 정리 스킬을 강의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영상 과정으로도 만들었어요. 근데 끝끝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깨달았어요. 나는 걸어다니는 콘텐츠구나. 근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에. 생각 정리 스킬을 준비하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20kg가 찐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200일 동안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 콘텐츠에 부합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살을 빼기로 결심합니다. 만다라트를 적었어요. 20kg를 빼기 위한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다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이제 실천에 옮겼어요. 하루에 3시간씩 날마다 발레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복싱도 하면서 정말 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제가 깎여가지고 이렇게 변했고, 그리고 나서 벗었습니다. 이렇게 복근까지도 만들어서 복주한 이렇게 저의 몸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 몸까지도 바꾸려고 한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 만다라트로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이렇게 구체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대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생각 정리 스킬 배우신 것을 하루에 하나씩만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생각과 습관과 그리고 인격과 운명이 바뀌시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아주 명쾌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만다라트와 마인드맵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글쓰기와 말하기를 둘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와 가지의 원리입니다.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연상, 분류, 질문, 이러한 가지의 원리들을 알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내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어떤 흐름대로, 어떤 논리대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와 말하기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았다 이거예요. 뭐 마인드맵 사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뭐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을 못 그려갖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얼마나 연습을 해야만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나 훈련을 해야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몇 년, 뭐 몇 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에 딱 1분만이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3가지 도구 중에 단 하나의 도구 있잖아요. 그 도구를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꾸준히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보다는 매일매일 하는 꾸준히 것이. 아주 조금씩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멘토님도 찾아주는 곳이 없던 시절을 아주 어두운 그 과거를 또 겪으셨는데 하지만 어떤 본인의 콘텐츠를 믿으셨고 결국엔 이렇게 해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확신할 수가 있었나요? 우선 제가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서 우선 나도 생각 정리가 안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저희 가족도 생각 정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잘 안 돼요. 누구나. 예, 주변의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그 친구도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좀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대학을 다녔을 때 교수님들께서 생각 정리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재능 기부 형태로 해드렸는데 교수님이 들어보시고는 우리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해봐라. 야.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생각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좀 들게 됐어요. 경험을 그런 통해서. 계기로 인해서.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생각 정리 스킬 예. 2016년에 발견이 됐는데 예. 자기 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1위, 올랐어요. 예. 또 그 이후에는 이 시리즈 뭐 예. 아까 기획력도 기획력, 있었고 스피치, 도 예. 있었고 계속해서 인기를 얻으셨는데, 사실 이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예.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예, 1000권 예. 정도 읽으셨다고 했는데 예, 5년 예. 정도. 지금까지는 뭐 더 읽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독서량 뭐 몇 권 예. 정도 읽으셨나요? 사실 이제 독서를 많이 하신 독서가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외람되지만 책을 좋아하다 보면 계속 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게 3,000권까지 지금까지? 이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럼 한 달에 몇 권 읽으시는 거예요, 평균 정도? 이젠 몇 권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책을 없나? 읽을 때 그 관심사가 많거든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0권 이렇게 열려놓고 볼 때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은 많은 독서가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다. 발췌독을 할 때도 있고 양서 같은 경우는 2-3번 읽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권수가 무의미하지만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책 읽는 거 좋아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요. 예.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예.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따로 연락처를 드려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원래는 지금은 이제 예. 우리 멘토님께서 생각 전문가로서 생각 정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저의 자리. 그렇죠. 이 자리가 사실 좀 탐나는데요. 네.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길 원했었어요. 근데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지금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꿈을 좀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 다른 좀 의미로, 거예요. 예. 뭐 후회는 안 되시나요? 예, 후회되지 않아요. 후회되나? 다행이네요. 아나운서도 못한 게 조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의 멘토님이 되시기까지 예. 과거에 뭐 연극, 뮤지컬, MC까지 예. 정말 이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을 하셨는데 예. 어떤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한다라는 이 직업적인 특징은 공통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을 겪고 오셨을 때 지금의 어떤 이 생각 정리 스킬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셨었나요, 그 당시 때? 처음에 이렇게 막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저는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됐을 때 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더라도 횡설수설하지 않더라고요. 맞아, 중요하죠.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좀 알고 있었던 저만의 원칙은 뭐냐면은 더 이상 즉흥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어디 나가서. 예전에는 애드리브도 많이 하고 즉흥적으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공신력 있는 자리, 그리고 좀 뭔가 신뢰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무조건 생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생각 정리를 하고 이제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예. 뭐 가끔 이제 다른 프로도 그렇고 뭐 애드립도 뭐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리된 생각을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것 예.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저도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런 거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토님은? 타고난 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커피랑 도너츠 파는 네. 킨 도너츠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았냐면은 카페라테랑 카라멜 마키아토 있잖아요. 이 레시피를 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 매니저님께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대본도 지금은 하루 뭐 이틀 과정하면 14시간씩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 이상의 콘텐츠들도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저만큼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 이상으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저 이상으로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예. 한 20kg를 빼시고 몸까지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200일 걸렸습니다. 200일 예, 맞다. 200일. 저도 요즘에 이제 좀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사진을 딱 봤을 때 이건 웬만큼 운동해서는 되지 않을 몸이라는 거는 알아요, 제가. 그렇죠. 예. 예. 저서도 잘 되시고 뭐 강연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몸까지 챙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실제로 이 몸, 그러니까 자신 있는 이 신체에서 또 자신 있는 생각이 깃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많은 대중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참 크더라고요. 근데 그 보여지는 모습이 제가 다른 콘텐츠였으면 몰랐을 텐데 제목이 하필이면 생각 정리 스킬. 굉장히 뭔가 날렵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뭔가 후덕한 그런 인상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하게 이제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머릿속이 복잡할 땐 아예 생각 자체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차단하는 건 안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이 생각 정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폭넓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쓸모없는 생각을 버리는 측면이 있고 네. 회피해야 되는 생각도 있고, 그죠?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냐면은 남기는 생각, 쓸모 있는 생각을 더 쓸모 있게 만드는 측면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기, 글쓰기, 기획.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남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내버려 두고 싶으면 내버려 두세요.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스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버려 두는 방법도 있고 친구랑 대화 나누면서 생각 정리가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생각 정리였고 그렇죠. 음악 듣거나 아니면 맥주를 마시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생각 정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게 나만의 생각 정리 스킬이고 그 도움이 되신다면은 굳이 뭐 생각 정리를 안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 다만 쓸모 있는 생각은 더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 정리를 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생각이 이것저것 많은 편이라서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잘 받는 편이거든요. 네. 혹시 애초에 생각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좋은 질문인 것 같긴 해요, 또. 저는 아직도 이게 사실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게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진짜 복잡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알아요. 이 복잡한 생각이 끄집어내 보면 어쩌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면에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거든요. 체계적으로.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단순해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할 뿐이지. 그래서 때로는 좀 복잡해 보이는 것도 끄집어내 보면 단순할 수 있다. 그죠? 복잡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너무 안 되시면은 메시지 SNS 보내주세요. 저랑 같이 한탄 같이 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예. 네, 오늘 여러모로 영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을 얻었던 강의였던 것 같은데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방청객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예.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